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저녁에 퇴근길에 입이 좀 심심하다고 마트에 들려서 과자를 한 봉 사왔는데요. 처음 보는 옥수수칩이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구경을 해봤는데 옆에 보니까 유전자 변형, GMO 포함 가능성 있음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발 이런 거 좀 먹지 말라고 제가 확 치워버렸는데요. 전에 몇 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제로 잡아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유전자 변형식품 GMO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치병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도 드시고 있는 식재료에 이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MO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이나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이나 동물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에 적용이 돼서 더 많은 양의 작물이나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데요. 자, 사실 처음 개발될 때만 해도 원래의 목적은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보다 이 적은 양의 환경오염 대비 생산량은 많고 빈민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생산 증대를 통해서 이 식량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암과 같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 GMO는 나라마다 사실 인정하고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입장은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승인한 제품의 경우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러 나라의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O 작물에 남아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자폐나 갑상선암, 불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추가로 프랑스 캉대학의 박사 연구팀이 GMO 식품을 쥐에게 2년 동안 먹이는 실험을 해봤더니 200마리 중 150마리의 쥐에게 암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부 종양은 탁구공만 했고 또 쥐 몸무게의 25%에 달하는 크기까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실험에서 쥐들에게 먹인 GMO 옥수수는 NK603이라는 작물인데 현재 세계 47개국에서 수입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GMO 작물을 세계 1위로 수입해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데요. 자, 사료 곡물까지 합하면 한 해에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땅이 좀 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확량이 적어서 수입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또 이 좁은 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자, 위에서 언급드렸던 이 논문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했던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생산할 때 쓰는 제초제 성분입니다. 이 제초제 성분을 왜 쓰는 걸까요? 자, 그리고 솔직히 농사하면서 유기농이 아닌 이상 제초제는 다들 쓰는 건데 왜 GMO에 들어가는 제초제에 유독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자, GMO 작물은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연 생산 작물보다 그 특성상 제초제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GMO가 생산되는 그 주변에서 자라는 잡초 또한 자연스럽게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일반적인 제초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고 글리포세이트라는 일반적인 제초제보다 더 강한 성분의 특성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 제초제는 수확 후에 땅을 갈아엎지 않고 제초제만 뿌려서 풀을 제거하고 그 위에 다시 농사를 짓는 무경운 농업과 제초제 내성 GMO에 쓰이면서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5년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을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은 이 제초제의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고요. 수입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사용 중인 제초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GMO가 유전자를 변형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고
또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에 전면 반박하는 이 서울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해하다라는 의견이 입증되어 있다면 이런 GMO 식품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대만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했고, 헝가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GMO 옥수수밭을 즉시 불태워버리는 이런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GMO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콩이나 옥수수처럼 널리 알려진 것들 뿐만이 아니라 토마토, 파프리카, 우유, 두부, 식용유, 또 간장,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라면, 밀가루 등 먹고 사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에 GMO가 이미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 미만으로 섞인 경우는 GMO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5가지 주 원재료에 한해서만 GMO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GMO가 포함되어 있음이 아니라 변형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모호한 문구로 들어가 있죠. 자, 그마저도 식용유나 당류와 같은 이런 제조 과정에서 GMO가 사용되어 있지만 단백질이 변형된 식품들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라면에도 미국산 GMO 밀이 사용돼서 GMO 식품으로 볼 수는 있는데, 라면 뒤에 보면 GMO를 사용했다는 표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GMO 농산물이 대부분 가공식품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재료를 GMO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식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GMO 사료를 먹은 돼지고기를 나중에 우리가 먹을 때 함량의 GMO 사료를 먹은 돼지 삼겹살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GMO를 잘 피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기농 식품을 택하면 GMO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료와 농약과 같은 이런 화학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표기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라벨을 읽어봐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판매처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이걸 숨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라면, 피자, 치킨, 시리얼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요. 이런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사실 가장 건강한 방법이겠죠. 결국 자연식품을 그대로 만들어 먹는 것이 암을 치병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식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환우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GMO 식품은 피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